본 영상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회사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은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저와 서연이는 2008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땐 저도 서연이도 아직 젊었고 둘 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거나 유치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었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첫 몇 년은 평범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편이에요. 특히 대화할 때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점점 저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는 저희가 부부로서의 관계를 멀리하게 됐고, 서연이는 이 문제를 저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관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갈등이 깊어졌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서연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집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 보이기 시작하자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주 큰 잘못을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서연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몰래 서연이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걸 통해 서연이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미숙했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연이가 다른 남자, 재민과 통화하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서연이는 재민에게 지뢰 사정을 부탁하고 다음엔 더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재민에게 저와 이혼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나아가 이혼 후 재민과 재혼해서 그의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제 아이들이 서연이 옆에서 놀아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2014년 8월 자정 무렵에 서연이에게 그 사실을 추궁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처음에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서연이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어요. 그로 인해 서연이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았고 머리 부위에 경미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이 폭력은 정말 큰 잘못이었고,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건 이후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저와의 불화를 털어놨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14년 9월에 저를 고소했어요. 그 결과 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벌을 받으면서도 서연이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도 서연이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사건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법정에서 실제로 재민과 간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통화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보면 저는 서연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폰섹스를 했을 뿐 실제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 주장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서로 엉켜서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이와 저는 결국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어요. 저는 원고로서 서연이에게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법정에서 서연이는 자신이 자녀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동안 서연이와 별거하는 동안 제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제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며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연이가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경제적, 정서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제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연이를 상대로 그동안 아이들 면접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법원은 제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서연이도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은 허용되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기꺼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연이의 부정행위가 결혼을 끝내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저도 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혼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이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